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네네.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임종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독일의 그 시민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애들을 또뭐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반장이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반장으로 뽑는데 독일은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반대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대변인을 하냐 하면은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한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한 번도 그 반에서 어떤 우세한 힘을 갖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뭐 한국 아이니까 선생님이 너는 한국 아이고 우리 반에서 유일한 한국 아이이니 네가 한번 반장을 해보면 어떻겠니? 해갖고 이제 친구들이 얘도 리더십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1학기에 한번 2학기 때 한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애들을 이렇게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앉히기보다는 주로 책상은 다 벽 쪽으로 밀고 그 교실에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남의 이야기 경청하는 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듣고 다시 이야기하기,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아이의 의견을 무슨 이야기를 냈는지,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많이 가르친다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리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거, 아니면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는 거.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 공동체 교육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애가 지금은 거의 이제 큰 애가 40살이 됐는데 그 애가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너희는 초등학교 때 뭘 배웠니? 그러면 엄마 독일의 이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교육이야. 공동체 교육. 뭐 1, 2, 3, 4 배우고 숫자 쓰고 알파벳 배우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 의견을 설득시키는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대변인들 시키는데 주로 외국인들,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빈곤한 애들, 그런 아이도 서로 자기 반에서 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거,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에도 금권 선거 있잖아요. 자, 오늘 피자, 우리 엄마가, 내가 반장 되면 피자 쏠게. 뭐 해갖고 그런 애들 찍어주고, 금권 선거 난무하고, 그, 오늘도 제가 그 리포트 지금 학생 거 받았는데, 자기 집이 굉장히 빈곤했는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반장, 당신의 아들이 반장이 되면 반장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거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 그거 부담하지 못하면 당신 아들 반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엄마가 너 절대로 앞으로 반장하지 마.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지금은 이제 좋은 직장에 있다. 그런 거를 지금도 학교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학급을 만드는 거, 또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가는 거, 친구와 어떻게 좋게 우리가 프렌드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웃과의 그,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권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환경교육과 관련돼서도 독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은 일체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컵 자기 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하고 올 여름에도 그렇게 더웠는데 어느 학교나 어느 부처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슈화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 그, 네. 제가, 저기, 박성희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가 그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광역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어요. 이게 서울과 경기도도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가 있지만 현실은 학교에서는요 시민성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 민주시민 뭐 시민성 교육 이거는 뭐 이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뭘 어떻게 가르칠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교육기관에서 이 시민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육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최재형 교수님이 교육보다는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인정하고 하는 거, 이거에 바로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1987년 체제에서 좀 민주화가 될 것 같았지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또 민주화가 퇴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정말로 대국민 대상으로 특히 공교육기관에서부터 시민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 절체절명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교육은 이제는 해야 된다. 서울시 교육감, 이번에 새로 됐는데 교육감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의 모이테스바하라 협약이라든가, 그 1976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그 크릭 보고서 같은 것도 2000년대 초기에 만들었잖아요. 민주시민 교육이 안 되니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보이스텔바흐 협약도 16개 분데스란트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그나마 독일의 학생들의 시민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독일이 그게 그 많은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난민을 너무 적게 받아들인다고 막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 이렇게 훌륭한 시민성이 높아진 거 너무 부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민주시민 교육 이제 제대로 요번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자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오늘 아,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따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그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다른 의견도 계시면 쭉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방 나온 아닙니다. 저도 뭐 발언들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는 저희가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사실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뭐 또 당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뭐 정치이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대한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을 좀 해야 될 때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국가 정치로 풀 문제도 있고 또 임종건 선생님 말씀처럼 뭐 지방 교육자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차원의 그 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바쁘세요?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한 5분 정도까지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빨랑빨랑 한 10분 정도만 좀 계세요. 예, 그동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4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더 계시면 한 50분 정도 되면 저희들도 그냥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그 임성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현재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금방 그, 선생님께서 박성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제가 그 깜짝 놀랐는데 반장을 막 이렇게 좀, 되게 돈 있고 막 이런 사람 안 뽑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그 정치, 민주시민으로서의 특히 처음에 법을 가르쳐야 된다. 법. 그러니까 그 박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요즘에 강치홍 교수님께서 낸 하버드 시크릿 토론 바로 그런 방법의 유폼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국민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조차도 정치에 대해서 입을 떼지 못하도록 교사를 정치 금치산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민주교육이고 민주시민이고를 떠나서 지가 뭐가 되든 정치 교육,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사부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제가 김성근 하나 선생님 질문하고 싶은 게 말씀 정말 있는데요. 그,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하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 제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제가 그 20대 때 봤던 게 중선거구제였거든요. 2명씩 뽑는 거. 그럼 그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중선거구제는 뭐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를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그죠? 그 네.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날 때 저는 이제 대선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정도를 뽑아야만 그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로가 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그동안 저희가 뭐 민주화위에 사실 이런 선거제도 문제도 뭐 숱하게 논의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개혁을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매번 개혁이 안 되고 끝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 무작위 추첨 같은 걸로 뽑힌 국민들이 그걸 이제 시민의회라고 하는데 그런 시민의회 방식으로 저는 선거제도 같은 문제도 다루고 헌법 개정 문제도 다루고 또 아까 임종근 선생님 말씀하신 선거운동 방식 같은 문제도 다루고 그렇게 좀 다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상한 정도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더 이상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밥그릇 문제인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문제를 맡겨놓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나가실 때가 다 됐는데요. 그런데 음, 제 생각에는 어떤 선거구제를 하든 지금 국회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국회 자체가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자기네들 권력욕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뭐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력을 분산시켜서 지방 정당을 인정하고 지방으로 이 권력을 분권, 하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국회를 믿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변호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좋은 기회에서 대충 중요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선거 제도를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지금 권력욕을 가슴에 까뜩 넣어놓고 이거는 쓱 감춰놓고 혼입을 덮어놓고 마치 제도를 바꾸면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성동격서 같이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회 자체를 두들겨 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 혹시 변호사님 지금 한 2분 정도 더 계실 건데 질문 박인호 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변호사님 곧 나가신답니다. 아유, 제가 오늘 밖에서 있어서 저 처음에 저기가 자본부로다가 이렇게 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하시는 일 굉장히 응원 드리고 하승수 변호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큰 다행, 희망을 갖고 내년부터 제7공화국, 그다음에 선거법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 이 세 가지 주제로다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말씀 하나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좀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까지 정말 참, 11일 정도 정말 힘들게 국민들이 다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또 그래도 잘 거쳐서 오늘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저는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좋은 토론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